반갑습니다. 작은 다육 사랑입니다. 자, 오늘도 다육 공부방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9월달이 시작을 하니까 분갈이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갈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흙을 배합을 하고 또 어떻게 흙을 넣어 가지고 이 아이들이 배수와 통풍에 문제없이 영양분 충분히 들어가서 살 수 있을지 그런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흙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에는 요즘에 식물들 분갈이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흙, 산나초예요. 산나초 요거를 이제 구해 달라는 분들이 꽤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10리터짜리 산나초 보면 야생초, 분재, 동양란, 다육이, 선인장 이렇게 골고루 다 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산나초는 10리터짜리가 16,000원. 그 다음에 이제 그름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가지고 왔는데 지렁이 분벤토예요. 분벤토 이게 100%짜리입니다. 100%짜리 5kg짜리인데 분벤토 100% 보이시죠? 지렁이 분벤토는 15,000원입니다. 15,000원. 자, 그 다음에 고리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화분 고리 요거를 10개씩 묶어 갖고 6,000원째 판매합니다. 6,000원씩. 자, 일단은 요렇게 이제 구해 달라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일단 산나초랑 그름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본인들이 이렇게 혼합을 해서 바로 그냥 심을 수 있도록 혼합을 해서 팔면 안 되겠냐 해서 제가 이제 몇 분 보내드린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일반적인 다육이 흙이 아니고 요 산나초하고 지렁이 분벤토를 혼합을 해서 배합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마사예요. 마사 중마사예요. 중간마사 소리 아주 가는 거 아니고 그 위에 단계. 그 다음에 산나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상토, 원예용 상토가 요 보면 코코피트, 피토모스, 질석, 플라이트, 제오라이트, 비료, 서분제 이렇게 지금 6가지를 혼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상토예요. 자, 얘는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일단 플라이트, 여기 스티로폴처럼 생긴 거 플라이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훈탄은 쌀개를 태운 거예요. 쌀개 태운 거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질석 반짝반짝 돌을 태워서 만든 거예요. 질석. 그 다음에 이제 지렁이 분벤토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토양 살균제 그 다음에 토양 살충제 요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넣는가 하면 EM 미생물로 배양을 해서 요즘에 시골에 가면 고추나 이런 농사 지을 때 많이 사용을 하죠. EM. 자, 요게 뭐냐면 EM입니다. EM. 이거는 시골 같은 데 가시면 맨사무소나 뭐 농협 같은 데 가면 무료로 나눠줍니다. 무료로. 그리고 이제 요는 하회단지 요런 데 가셔도 무료로 나눠줍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총 8가지의 토양살균제, 살충제, EM까지 11가지가 들어갑니다. 11가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혼합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일단 한번 부어 가지고 혼합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마사 2개를 부었습니다. 2푸대 마사 2푸대. 자, 그 다음에 마사 2푸대에는 요는 그 상토를 이게 50리터짜리거든요. 50리터짜리니까 한 5분의 1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넣으면 됩니다. 요거를. 자, 이제 상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나초, 그 다음에 지렁이 분변토, 요걸 이제 넣을게요. 자, 요렇게 산나초 2개, 그 다음에 지렁이 분변토 5kg짜리 한 푸대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질석, 훈탄, 펄라이트를 한 바가지씩 넣을 겁니다. 바가지로 한 바가지씩. 자, 요렇게 질석, 펄라이트, 훈탄 한 바가지씩 넣었어요. 왜냐면 이미 상토에 질석, 펄라이트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살충제, 살균제를 넣어야죠. 자, 보통은 이제 제가 버무릴 때 마사 6개에 상토 하나 넣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저 종이컵으로 가득해서 한 컵씩 정도만 붓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2개씩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한 3분의 1 정도 종이컵 하나에 그렇게 부으면 되겠습니다. 자, 토양 살충제 부었고, 균제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골고루 뿌려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EM을 한 바가지 정도 부을 겁니다. 자, EM입니다. EM을 이제 한 바가지 이렇게 골고루. 자, 이렇게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섞어야죠. 자, 일단 섞는 과정은 제가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섞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혼합이 다 끝났습니다. 혼합을 이렇게 다 한 상태에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단 흙을 한번 화분에 채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 이렇게 이제 똑같은 사이즈의 화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깔망을 지금 여기에 딱 맞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게 물 빠짐을 지금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흙을 채우는데 제일 먼저 흙을 채울 때 뭘 채우는가 하면 굵은 난돌 또는 굵은 마사를 깔죠.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양으로 한 바가지씩 밑에 깔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득 담아 가지고 옆에도 똑같이 한 바가지씩. 자, 이렇게 똑같이 한 바가지씩 하고, 자, 한 군데는 여기에다가 그냥 요것만 하지 않고 중간 사이즈, 요거부터 작은 중간 사이즈를 한 번 더 채우겠습니다. 자, 보시면 굵은 거하고 비교가 되죠, 사이즈가. 자, 요거를 한 번 더 채울게요. 하나에는. 그래서 잘 이렇게 다지고, 자, 이렇게 다진 다음에 흙탕물을 빼기 위해서 물로 한번 씻어낼게요. 원래는 나중에 이제 분갈이 하시고 물로 씻어내면 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에 배수되는 거,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흙탕물을 빼내기 위해서 일단은 한번 씻어낼게요. 이렇게.
이렇게 씻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금 이렇게 버물려 놓은 흙들을 채울 겁니다. 똑같이. 자, 이렇게 일단 채운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중간 난돌이 한 바가지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안 채운데 한 바가지를 먼저 넣겠습니다. 그래야 양이 똑같아지죠. 여기랑 여기랑. 그 다음에 이제 일괄적으로 똑같이 흙을 채울게요. 여기도 2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이제 물을 부을 거예요. 물을 붓는데 물 빠짐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하는 거예요. 자, 물 빠짐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단 밑에다가 통을 하나 놓고 물을 줄 때 거의 똑같은 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넘치지 않게 일괄적으로 줄게요. 여기도 거의 비슷한 상태로 이제 물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이래서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물이 다 빠진 다음에 한 30분 정도면 물이 완전히 다 빠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쪽 통이 지금 물이 넘쳐요. 이제 곧 넘치려고 해서 지금 밑에 작은 사각 화분을 엎어 가지고 이렇게 물을 받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물을 부었는데 지금 물 빠짐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보시면 지금 난돌을 굵은 걸 넣고 그 다음에 중간 난석을 한번 넣은 다음에 흙을 이렇게 채우는 거하고 그냥 굵은 난석만 넣고 요렇게 배합한 흙을 넣었을 때 하고 지금 물 빠짐 정도를 보시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물론 오른쪽이 먼저 부었기는 했는데 그 타임이 뭐 불과 한 10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 빠지고 내려오는 게 지금 완전히 차이가 나요. 여기는 지금 이제 가득 찬 상태고 여기는 보면 아직 이제 절반 정도 찼어요. 물도 보면 여기는 위에는 이제 물이 다 빠진 상태.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걸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굵은 난석만 깔고 그 위에 바로 흙을 채우면 이런 촘촘한 알갱이들이 내려가면서 굵은 마사나 굵은 난돌 사이에 공간이 많으니까 입자가 그 사이로 들어가서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물 흐름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 빠짐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간 마사나 중간 난돌을 한 번 더 깔아주고 흙을 채우면 여기에 보신 것처럼 물 빠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이렇게 고운 입자들의 위에 흙을 채우면 그 중간 난석이나 마사들이
걸러준다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밑에 굵은 난석을 까는 거나 굵은 마사를 깔았을 때 밑으로 이 가는 흙들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물 빠짐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보시면 차이가 확연히 보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분갈이 하실 때 굵은 난돌이나 굵은 마사를 깔고 바로 이렇게 흙을 채우는 것보다 중간 입자에 난석이나 마사를 한번 위에 더 깔아주고 이렇게 흙을 채우면 요 흙, 고운 흙들이 바로 내려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굵은 난석까지. 그러면 위에서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물 빠짐이 훨씬 더 좋아요. 이제는 여기는 이제 넘으려고 그래요. 벌써 가득 찬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절반 조금 더 찼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를 보시면 물들이 찌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찌꺼기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죠. 이게 뭐냐면 굵은 마사, 굵은 난돌 사이에는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에 좋은 거름이나 상토 요런 성분들이 같이 씻겨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찌꺼기가. 그러면 막말로 지렁이 분변토 같은 좋은 성분들이 영양분을 식물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물 줄 때마다 이렇게 빠져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간 난석이나 중간 마사를 한번 올린 아이들은 찌꺼기가 별로 없어요. 즉 중간에서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양분 손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식물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물 빠짐이나 또 거름의 손상들이 없기 때문에 식물에 훨씬 더 좋은 영양소를 긴 기간 동안 보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요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갈이를 하실 때 무조건 일반적으로 제일 그냥 쉽게 말하는 게 굵은 난돌이나 굵은 마사를 깔고 흙을 이렇게 바로 채우는데 그 중간에 한 번 더 중간 사이즈의 난돌이나 마사를 한 번 더 깔아주고 그 위에 이렇게 배합토를 올리면 물 빠짐이나 그 다음에 영양분 손실, 거름이나 이런 찌꺼기들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분갈이를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아까 깔망을 깔았잖아요. 이 깔망을 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내려가면 깔망이 빨리 막히겠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구멍이 막아지면 물 빠짐이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찌꺼기가 안 내려가면 물 빠짐이 훨씬 더 좋은데 찌꺼기까지 안 내려가니까 깔망이 막히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배수가 잘 되고 통풍도 잘 되겠죠. 요 실험을 통해 갖고 충분히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중간 난석을 깐 거는 아주 흙탕물이긴 하지만 깨끗한 상태의 물이 나오고 여기 굵은 마사만 굵은 난돌만 깐 거에는 이렇게 찌꺼기, 거름의 찌꺼기들이 둥둥 뜨다네요. 그만큼 영양분 손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갈이를 하실 때 이렇게 밑에다가 난석이든 마사를 까실 때 굵은 걸 깔고 나면 중간 사이즈를 한 번 더 깔고 이렇게 혼합토를 넣어 가지고 식물을 분갈이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길게 갈 수 있습니다. 분갈이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그런 거를 참고를 해서 분갈이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식물을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